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산주와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차트에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지수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21선이 깨지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5일선과 21선이 우상향하면서 단기 반등의 흐름이었죠. 그런데 어제 5일선을 올라타려다가 5일선 회복에 실패를 했고 오늘 음봉이 세게 나왔는데요. 7월 초 이후에 하락이 강하고 하락 대비 약한 반등의 성격이고요. 또 하락이 강하고 하락 대비 약한 반등의 성격이었고 다시 여기서 하락이 세게 한번 나오고 하락 대비 완만한 약한 반등의 성격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21선이 깨졌고 21선이 우하향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7월 초 고점 이후에 고점이 계속 낮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두 가지로 그려볼 수가 있고요. 8월 초 저점 이후에는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또 하나의 저점을 연결한 선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삼각수렴 하단을 깨는 음봉이 나온 거죠. 7월 11일 이후에 강한 하락 이후 반등 성격의 움직임으로 수렴을 만들고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는 거죠. 무조건 하락이 세게 나온다 예단하지는 말자고요. 그런데 21선이 단기 우상향에서 우하향으로 바뀌면서 수렴 이후 하락이 시작됐으니 최악의 경우 이 8월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수가 있고요. 짧게 보면 요 단기 하락이 나오고 하락 대비 약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하락한 만큼 하락하는 게 기본 하락 목표치가 되고 그러면 이제 9월 달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장기평 121선 우하향, 61선 우하향 중에 5일선과 21선이 우하향으로 바뀌면서 그 아래로 움직일 때는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초보자분들 또 장중 대응 못하는 직장인분들 주식 비중을 줄여놓고 방어적인 대응만 하면서 지수의 안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 21선을 올라타는 흐름을 확인하던가 아니면 8월 초, 9월 초처럼 확실하게 하락이 나오고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바닥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 등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도 지난 금요일에 21선을 깼고요. 어제 반등이 나왔지만 5일선에서 부딪히고 오늘 하락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10월 초 상승에서는 거래가 줄었고 지난 금요일과 오늘 하락에서는 거래가 늘었습니다. 매수세는 약하고 매도세가 강한 모습이죠. 7월 달 이후에 강한 하락에 대한 반등 성격으로 올라왔고 크게 쌍봉의 형태죠. 이렇게 크게 쌍봉의 형태고 9월, 10월만 놓고 보면 이렇게 작게 쌍봉의 형태인데 하락 중인 61선에서 쌍봉을 만들면서 21선이 깨졌고 21선이 단기 우상향에서 다시 우하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이평선 5일선부터 21선, 61선까지 수렴이 된 상태에서 모든 이평선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 하락세가 강하게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봉상 많이 빠진 상태에서 3주 이상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하락을 시작하는 거고 주봉상 5주 이평이 우하향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반등, 다시 하락의 힘이 작용하는데 이 하락의 힘이 짧게 나오고 다시 돌리면 다행인데 최악의 경우는 이 저점 테스트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점을 예단하기보다는 지난 9월 초처럼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하락이 멈추는 모습 또는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 상승 장악형이나 샛별형, 긴 아랫꼬리 등을 어디서든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아니면
안전하게 21선을 확실히 올라타는 양봉이 나오던가 해야 되겠죠.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계좌를 지키는 것이 수익 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매를 멈추고 실력을 쌓는데 집중해야겠습니다. 한일 단조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한 가운데 우리 정부 또한 우크라이나에 포탄과 살상 무기 등의 지원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스페코도 25% 급등을 했는데요. 한일 단조 같은 경우 오늘 최근 여러 번 저항받았던 자리들 돌파를 하면서 이 검정색 선 240일 이평선과 480일 이평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40% 오른 상태에서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지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1,500억 터지면서 장기평을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다가도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정이 이쁘게 나온다면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스페코도 25%나 급등을 했는데요. 전고점 부근에서 살짝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거래대금이 최근에 계속 느는 모습,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이 전고점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는지를 추적해야 되겠고요. 오늘 코스닥이 2.8% 급락, 코스피가 1.3% 급락했는데 장이 안 좋을 때는 아무래도 방산주가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한일 단조와 함께 스페코가 조정을 이쁘게 받다가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하게 돌리는 모습 나오는지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드론 테마주도 오늘 움직였는데요. 미국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생산을 위해 8억 달러, 1조 1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JCN 시스템이 19% 상승했고요. 드론 테마주로 분류되는 파이버 프로는 국내 방산업체의 제1협력사로 부각되면서 24% 급등했습니다. 파이버 프로가 최근에 정배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 24% 급등하면서 장중 전고점을 터치했는데 이 전고점이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여러 번 저항받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딱 고점을 형성하고 윗꼬리를 살짝 만들었는데요. 이 자리를 부딪히다가 매물을 받아내고 돌파하면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주봉 월봉상 여러 번 부딪힌 이 부근에서 조정이 양호하게 나오는지 이쁜 눌림이 나오다가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하게 상승하는지 매물소와 돌파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JCN 시스템은 대표적인 드론주죠. 9월 10일에 미국의 중국 드론 제재 소식이 나오면서 바닥권 상한가를 갔었고 그리고 나서 이 회색선 120일 이평선에서 부딪히고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10월 14일에 급등하고 또 이 검정색 선 241선 부딪히고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하락 추세 중에 역배열 중에 상승했다가 눌리고 상승했다가 눌리고 그런데 거래가 늘면서 다시 한번 상승 계속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추격 매수로 수익 내기는 매우 까다롭고요. 이 앞에서처럼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이 양호하게 나온 다음에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원전주가 꾸준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G2 파워가 21% 상승했습니다. 미국 파이브스톤 에너지 그룹과 투자 및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한화로 약 300억 원대 투자 유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가 되면 시총이 1,000억짜리인데 300억 투자 유치면 굉장히 큰 거죠. G2 파워가 올해 5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기만 했었고요. 그 전에도 고점에서 하락이 강하고 하락 대비 상승이 약하고 또 하락이 강한 형태죠. 썩
좋은 흐름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거래대금 1,300억 꽤 많이 터지면서 21% 상승을 했습니다. 분봉을 보면은 상한가에 갔다가 풀리면서 안 좋게 끝났는데요. 아직 역배열 중이고 이 전고점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배열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거래대금 1,300억이 터지면서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완만하게 눌리다가 한 번 정도 또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SMR 소형 원전 대장주로 뉴스케일 파워를 볼 수 있는데 지난 16일에 하루에 40%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그리고 현재 4거래일 정도 그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강하게 돌파하고 그 위에서 움직이면 추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뉴스케일 파워가 추세 상승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원전주도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 주가 흐름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최근 우리나라 원전주 중에서 시총이 있는 애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목요일에 8% 상승하면서 지지받았던 자리 저항으로 바뀐 자리 2만원 라운드 피겨를 갭으로 돌파했었죠. 그날 우리 영상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2만원 부근으로 혹시 눌리고 지지 시도가 나온다면 눌림목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였는데 지난 금요일에 2만원 부근 눌렸다가 월요일날 아침에 갭으로 상승했는데 전고점에서 부딪히고 눌렸고 다시 또 오늘 2만원을 터치하고 전일 시가, 전전일 고가 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흐름을 보고 바닥권 박스 돌파를 강하게 한 상태에서 첫눌림 지지 영역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 원전주 중에서 최근 힘이 들어온 종목이 우진엔텍인데요. 우진엔텍이 상반기에 그래도 끼가 있게 움직였습니다. 상장 초기에 엄청난 강한 상승이 한번 있었고 조정을 받다가도 이런 상승 파동이 한번 세게 나왔었는데요. 7, 8월 달에 하락이 세게 나오고 죽어 있다가 최근에 거래가 터진 것을 볼 수 있죠. 거래가 어제 1,800억 터지면서 바닥권 박스 돌파를 한 모습이고 어제의 상승 박스 돌파 양봉의 힘이 오늘 아침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14%까지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거래대금이 1,800억 터지면서 바닥권 박스 돌파하면서 단기 상승이 세게 나왔으니까 이 상승에 대한 첫 조정이 나왔다가도 한 번 더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원전주 이슈가 불거진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우진엔텍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엔터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움직였는데요.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가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G 플러스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YG 엔터 6% 상승을 했습니다. 모비데이즈는 자회사인 코코다이브가 로제의 음반 및 굿즈 글로벌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동서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동서의 맥심 커피가 해외 수출이 불가능했었는데요. 동서식품의 외국인 투자 기업 몬델리지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맥심 제품의 해외 판매가 허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동서는 시총이 2조 5천억이지만 평소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적고 가격 움직임이 거의 없는 종목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23년 이후에 큰 박스를 돌파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약 2년 박스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샤페론이 23%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 및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샤페론이 9월 달에 바닥권 박스를 돌파하는 강한 상승 파동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과 아토피 치료제 기대감이 두 개가 반영이 됐었죠. 최근에 위고비 출시가 있었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다 반영이 되면서 차익 매물 출회가 있었는데요. 강한 상승 이후에 하락, 반등, 하락, ABC 형태의 조정이 나왔고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는 거죠. 저항, 저항, 반대로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거래가 1,100억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 조정,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주봉 차트를 보면 이쁜 것이 과거에 저항받던 자리 반대로 이제는 지지로 작용하면서 상승에 대한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술 이전 기대감이 유효하고 차트상 좋은 자리에서는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 부근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 매물 소화 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거기서 저항을 받고 조정이 깊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공략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SY 스틸텍이 10.4% 상승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최근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Y 스틸텍은 지난 금요일에 20% 급등하면서 최근 저항 받았던 자리를 돌파를 했죠.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돌파했고 그 다음 어제 3일선 눌림인데 저항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자 3일선 지지가 나왔고 오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장 초기에 거래가 제법 실린 긴 윗꼬리가 만들어진 그런 저항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당연히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늘 5분봉 차트를 보면 18%까지 상승했다가 과거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서 고가 대비로는 10% 가까이 밀리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 사상 최고가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 절대 안 되고 이 사상 최고가 저항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나간 차트 설명이 되겠지만 그래도 공부용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의미 있는 돌파, 여러 번 저항받던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고 그리고 그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이자 3일선 부근에서 지지 후 매수세가 유입될 때 매수하면 단타 성공 확률이 높은 거죠. 오늘 한캠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공모가 대비 80% 플러스 출발했는데 상승폭을 줄이면서 플러스 26%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장 첫날 시가가 많이 떠서 시가 아래에서 움직이면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시가 고가가 저항이 되면서 그 이후에 쭉 빠졌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미국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고 다우지수가 0.8% 하락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더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오늘 반도체주 일제히 하락했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6% 하락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오늘 아침 SK 하이닉스 플러스 2.3%로 출발했는데 차익 매물이 출회된 거죠. 그래서 이 121선부터 전고점 부근 저항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고 저항 강도,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거기서 음봉이 세게 나왔었고 오늘도 음봉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파란색 선 11선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SK 하이닉스는 과거에도 11선에서 지지가 나온 적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 번 지지받던 선이 깨지면 최근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1선이 깨지면 일단 21선 테스트를 가는 거고요.
지난 9월 달에 저점 대비 상승이 세게 나오고 첫눌림이 나왔을 때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저지바에서 지지 후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11선이 깨지면 1차, 21선, 2차 이 전저점 저지바 241선 이렇게 1차, 2차를 지지 가능성이 있는 자리로 보고 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11선이 안 깨지고 계속 이 위에서 움직인다면 그러면 매물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도 열리긴 하는데요. 일단은 이 저항에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11선 지지 이탈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반도체주 차트 포인트 영상을 올렸는데요. 반도체주 차트 공부하실 분들은 영상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트럼프 당선 시 전기차 보조금 축소 우려감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 시도가 있었는데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돌파하자마자 이탈하면서 안 좋은 모습, 주봉상 고점 시그널이 나오면서 주봉상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었죠.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1차, 2차, 3차, 1차가 될지 2차가 될지 3차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지를 확인하면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2차 자리에 거의 내려왔습니다. 1차 자리 부근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저항에 부딪히면서 하락을 했고요. 61선이자 저항받던 자리가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지지 흐름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시장이 지금 안 좋죠. 시장이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 종목이 지지 시도가 나오다가도 빠질 수 있는데요. 그때는 이 회색선 121선에서 다시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회색선 121선은 지난 7월에 저항으로 작용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여기서 3월에도 저항으로 작용했었죠. 반대로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선이기 때문에 지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시장이 좀 지지 움직임이 나오면서 종목이 같이 지지 움직임이 나오면 단기 매수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지난 9월 말 10월 초에 여러 번 저항받은 이 저항선, 수평 추세선이자 우하향 중인 120일 이평선, 저항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부딪히다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연속 음봉으로 하락을 했고 요 수평 추세선 자리에서 어제 작은 양봉 지지 시도가 있었는데 5일선 올라타지 못하고 오늘 이탈을 했습니다. 지난 9월 저점 테스트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부근에서 이중바닥 패턴을 만드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포스코홀딩스가 미미하게 반등 시도가 지난 2거래일 있었는데요. 이 핑크색 선 하락 추세선이 지지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거기서 1박 2일간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거래가 줄면서 반등이 굉장히 약하게 나오고 오늘 이탈을 했습니다. 지킬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힘없이 깨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 8, 9월 저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타나면서 크게 이중바닥을 만드는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죠. 포스코 퓨처엠도 어제 61선에서 장중 4% 반등이 있었는데 오늘 61선도 깨지고 기존의 하락 추세선도 깨졌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전저점 또 이 바닥을 만든 천양봉 이 자리에서 지지 패턴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어제 원전주가 시장에서 가장 세게 움직였고 그 대장이 우진엔텍이었죠. 우진엔텍이 바닥권 박스를 돌파하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어제 만들었고요. 오늘 아침에 장전 뉴스에 원전 뉴스가 있었고 우진엔텍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진엔텍 5분봉을 보면 어제의 고점을 돌파하는 첫 5분봉 양봉이 나오면서 단기 상승이 세게 나왔는데요.
어제 일봉상 바닥권 박스 돌파 첫 양봉이었고 어제 상승 박스의 형태였는데 오늘 아침 박스를 돌파하면서 상승 박스 상승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어제 박스를 돌파하는 첫 양봉에서 돌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 내역을 보면 어제 고점 박스 돌파해서 매수를 해서 분할로 청산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분할로 청산을 했는데 마지막에 윗골이 달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됐기 때문에 적당히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 거죠.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누구나 같은 차트를 본다. 그러나 다른 매매 결정을 내린다. 책, 유튜브 영상, 다른 유료 강의 등을 통해서 차트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고 그 어설픈 지식에 스스로의 오만과 판단 착오를 얹어서 손실을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선 강의를 들으면서 서서히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세밀한 타점을 잡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도 실수가 많고 느리지만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 매매 일지들을 보면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구구단도 안 외우고 고등수학 문제를 풀고 앉아 있었구나. 강의를 아직 수강해 보시지 않은 분께서 이 글을 보게 되시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강의 내용을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10회독 이상 하십시오. 둘째, 강의에 포함된 다양한 기법들을 하나씩 천천히 실전 매매에 적용하십시오. 셋째, 소행 연습을 꾸준히 많이 하십시오. 저도 저 세 가지 사실을 진작 깨달았다면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깨우침이 늦고 게으른 탓에 최근에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네요. 7,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하락장에 물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가치 투자자라고 합리화하지는 않으셨나요? 기본적 분석을 통한 가치 투자는 수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 해야 합니다. 그보다 짧은 기간에는 장세와 수급 그리고 심리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는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을 통한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스마트머니처럼 개미들도 하락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주식 선물을 이용하면 개별 종목을 상승과 하락, 양방향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방산, 드론 관련주, 한일단조, 스페코, 파이버프로, 에이스테크, 제이시언 시스템 급등했고요. 원전주, G2파워, 피코그램, 서정기전, 일진파워, 우진엔텍 상승했습니다. 음원, 엔터 관련주, YG플러스, 모비데이즈, 지니뮤직, YG엔터, SM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로 동서, 한일단저, YG플러스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스페코와 샤페론 등이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가 1.39% 하락했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는 KB금융, 신한지주, 현대모비스가 소폭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파마리서치가 1.7%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현대일렉트릭, KT, 삼성생명, 삼성화재, 신한지주, KB금융, 한국가스공사, 한국항공우주,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고려아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모비스, 하이브, 현대일렉트릭, 한국전력, SK텔레콤,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삼성바이오,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SK텔레콤, 하이브, 두산에너빌리티, 롯데케미칼, 한화시스템, 두산, 우리금융지주,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파마리서치, HLB, HPSP, 리노공업, 에코앤드림, 메디톡스, PNT,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클래시스, GI이노베이션, YG엔터, ABL바이오, 넥스틴, 휴젤,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실리콘투, YG엔터, HPSP, SM, 넥스틴, 코스메카 코리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